네, 첫 번째로 리뉴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뉴얼 교육은 실패 인식 개선 교육이라 해서 저희가 2022년에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 실패 박람회라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실패 박람회를 5년 정도 해왔는데 큰 성과가 없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어떤 결과치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하다가 그럼 학생들한테 아예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때 학생들한테 실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주면 성인이 됐을 때도 웬만한 실패에 대해서는 아, 이건 실패도 아니다. 이건 그냥 과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실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개발되자마자 세종시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저희 교육을 요청해왔고 실제로 진행했고 그 2023년 작년에는 그 화면에 보시듯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두 개 부분이나 수상하는 그런 교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이제 실패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은 국내에서도 최초였지만 나라에서도 인정해준 그런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부산이 지금 리뉴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1학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뭐 두 번, 세 번씩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부산은 지금 현재 강사님들이 한 8분 계신데, 지난달 저희가 한 학년이 14반인 학교를 갔다 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 쪽이나 김해 쪽에 계신 선생님들은 리뉴얼에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뉴얼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뉴얼은 말 그대로 실패에 대한 인식, 생각을 바꾸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4차 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4시간 동안 첫째 시간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스타트 해보고 그 시작한 거에 대해서 나의 생각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리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 혼자 생각해서 안 된다면 또 다른 친구들, 팀원들하고 또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뭔가 또 새로운 것에 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시간 어, 실패에 대한 인식이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교들이 리뉴얼 수업을 하고 나면은 다음 연도 거를 미리 신청해 주실 정도로 학생들의 반응도 좋고 학교 측의 반응도 좋아서 리뉴얼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더 확장해서 2학기 때는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리뉴얼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의 교육을 요청해서 만들었던 연구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는 과정부터 또 실제로 학교에 적용하는 과정까지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좀 많은 연구를 해서 결과를 좋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도구,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교구를 활용해서 더하다의 모든 교육들이 그렇지만 저희는 놀면서 배우는 형식, 노는 게 아니라 교육의 방식을 놀면서 습득하는 게이미피케이션의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의 수업이 재미없다고 하는 학생들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매 시간 계속 붐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도구나 소재들을 가지고 강사님들을 양성했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저희 더하다의 강사님이 되시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그래도 고, 고품질, 양질의 어떤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립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이런 간단한 퀴즈, 이런 퀴즈 선생님들 지금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서 제가 이제 진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보시고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교육, 교육 시연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소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제로 학교 수업할 때 저희가 실패인식 개선 교육할 때 퀴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백종원이 대패 삼겹살이라는 상표를 최초로 등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정답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응답하라 1988이었나요? 그 드라마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굉장히 유명인이 됐지만 저도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2000년대 초반에 봤을 때만 해도 그냥 진짜 고깃집 사장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런 또 성장하는 걸 보면서 아, 그분도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하셨잖아요. 수십 개의 브랜드를 만들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을 반복하면 지금은 굉장히 성공한 대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퀴즈를 통해서 처음에 아이들이 재미를 붙이면서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링요리입니다.
코카콜라는 두통약 치료제로 만들었다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코카콜라.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이 쓰라고 하는 대로 안 쓰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던데 휴대폰 같은 거 샀을 때, 새로운 차량 같은 거 샀을 때, 어떤 새로운 제품 샀을 때 설명서 제대로 읽고서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자동차 샀을 때 자동차 매뉴얼 책이 한 두껍잖아요. 근데 그거 다 읽어보시고 하는 분 거의 없으실걸요? 저는 3번 이상 읽어보고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라 좀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쓰라는 대로 안 쓰는 그런 민족이라 하더라고요. 자, 그럼 코카콜라는 두통약 치료제로 만들어졌다. 맞으면 O, 틀리면 X. 대답해 볼까요? 자, 정답은 X입니다. 원래는 술을 먹지 못하게 하는 애틀랜타에서 술 대신 대체 음료로 만들었던 건데 이게 중국에 가면 감기약으로도 써요. 실제로 겨울이 되면 그 코카콜라를 끓여가지고 뜨겁게 해서 감기약으로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 사용이 다른데 이런 재미를 가지고 리뉴얼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양한 교구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팀워크 그리고 쓰러져도 일어나는 젠가 정신처럼 그리고 꼬였지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큐브처럼 과정이 내가 멈추지 않으면 실패가 아닌 계속하면은 과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로 만들어진 게 리뉴얼 교육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도 보여주고 이 발에 대한 이게 누군지 맞추면서 영상을 보면서 같이 공감하기도 하고 3번째 시간에는 자신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시연하는 연극 발표도 해보고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는 자신을 응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만들어서 다 같이 발표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교육이 리뉴얼 교육입니다. 실제로 리뉴얼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째, 이제 3년 차가 되는데 3년차 해보면서 어, 다시, 그러니까 우리의 모토도 다시 생각해보자인데 저희 수업을 신청했던 학교들이 다시 신청해주는 게 가장 높은 게 또 리뉴얼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뉴얼 교육은 이렇게 돼 있고 최근에 이제 발표한 것 중에 7월 12일부터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법 시행이 시작이 됐죠. 알고도 계신가요? 아마 강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자살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전에 이미 배우셨거나 아니면 또 자살 예방 관련된 교육들을 받고 계신 분들 계실 건데 리뉴얼 교육의 생각인식 개선 교육이었다면 저희가 후반기부터는 리본이라 해서 다시 살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으로 리본, 시작은 우리가 행정안전부 교육을 만들었지만 2학기 때 후반기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법에 관련된 교육을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리뉴얼 배우셨던 강사님들은 그냥 그대로 리뉴얼 교육을 진행하시면 되고 자살 교육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리본 프로그램까지 확대해서 배우셔서 시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리뉴얼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으신 강사님들 중에서 리본 교육은 추가적으로 진행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리뉴얼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자, 없으시면 두 번째는 창업허브입니다. 창업허브는 실제로 성인들 창업하는 창업허브 센터, 서울에 있는 창업허브 센터에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창업 교육을 시작하면서 실제 창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했던 그런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창업할 때 필요한 창업을 그리는 창업 디자인이라는 커리큘럼으로 창업할 때 필요한 네이밍, 브랜드, 패키지, 트렌드, 마케팅, 그리고 브랜드 디자인하고 그걸 가지고 풀어서 하는 뭐 에디토리얼 같은 것까지 해서 이 총합적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게 창업 디자인인데 그 창업 디자인을 업체나 전문가에게 맡기면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깨집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역발상한 게 저도 창업을 시작하면서 나와 같이 시원하다. 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돈을 적게 들이지만 그래도 고퀄리티의 자기 브랜드를 갖고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게 창업 허브였습니다. 그래서 성인 교육도 실제로 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한 10만, 12만 명 정도 창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창업 20여 년 가까이 이제 창업 허브 교육을 했었는데 한 4, 5년 전부터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이제 창업 교육을 해달라고 하면서 시작이 된 게 창업 허브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 허브 스터 과정을 배우신 강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실전 창업하고 동일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사를 구성하는 것부터 자금 마련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진행하면서 사람을 뽑는 거, 팀을 구성하는 거, 그리고 우리 회사의 아이템 발굴하는 것, 그리고 또 발굴한 아이디어를 디벨롭하고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투자나 또는 컨설팅, 멘토링을 받는 과정들, 그리고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를 대표하는 네이밍, 그리고 브랜드 디자인까지 하는 방법, 그리고 만들어진 아이템을 시각화하는 작업, 그래서 프로토타입 제작도 해보고, 그리고 아이디어 시각화를 통해서 사업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고, 실제로 창업 발표도 해보고, 투자까지 받아보는. 그래서 이 프로세스만 따라해도 실제 창업과 동일하게 또 화면에서 이미지로 보시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들은 또 저희가 교육 홍보 책자, 무지개 책자가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또 신청하는 부분 저희가 무료로 발송도 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신청하는 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만 따라서 창업버브 게임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게임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캠프로 진행하고 있고 이제는 그냥 창업 허브로 그냥 독립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허브 같은 경우는 창업 허브를 배우시고 아니면 또는 창업 허브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저희 강사님들이 지금 17분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18번째 독립 창업하시는 강사님까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사로 시작해서 대표가 되는 그런 과정을 또 더하다에서는 어,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교구들 보시고 그리고 창업에 있어서는 트렌드가 중요한데 트렌드 우리 첫 시간에 할 때 나오는 트렌드인데 이 트렌드는 10여 년간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트렌드인데 창업에 있어서는 트렌드 분석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그 트렌드를 잘 이해하면 또 나만의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창업의 트렌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전체 프로세스를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이 발표 자료를 가지고 어, 투자도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캠프를 진행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한테 더하다에 이제 교육을 신청하는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매년 12월 22일이면은 전교생 6차시 수업을 신청해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올해 이제 3년, 4년 차 이제 돼가는데 그렇게 한번 이 창업 프로세스를 한번 배워보는 것만으로도 실제 대학교를 가거나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창업 경진대회 같은데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퀄리티로 우리 교육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허브 캠프가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또 창업 허브를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업 허브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자, 또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서 심심하신가요? 자, 세 번째로 위빌리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빌리지는 원래 위빌리지 메이킹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위빌리지 또는 이제 위빌이라고만 해도 이제 소통이 될 정도로 학교의 선생님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네임으로는 이제 위빌리지 또는 위빌이라고 합니다. 위빌은 네이밍 그대로 우리가 사는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교육으로 시작이 되었고 처음에 위빌리지를 만들 때는 사실 재미로 만들었던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재미있는 그냥 게임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이 됐는데 이게 실제 마을에 적용해 보니까 마을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었고 마을에 대한 어떤 변화 그리고 지도에 대한 변화 그리고 또 마을 속에 있는 직업들 그리고 또 우리 마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또 마을 속에서 뛰어놀듯이 실제로 게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지만 서울의 동작구 같은 경우는 매년 모든 중학교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지역들로 확산이 되고 있는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인들 교육으로도 확장이 돼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위빌리지 교구 말고 좀 더 확장판 위빌리지 교구는 1인용으로 만들어졌는데 성인들은 조금 큰 버전으로 해서 실제 교육에 사용될 수 있게 제가 2015년에 세종시 위빌리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활용을 해봤었는데 성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이들보다 더 편하니까 직접 지도를 그려봐라 하면 그리기 힘들지만 스티커만 갖다 붙이면 되는 형태로 만들어 놨더니 훨씬 더 쉽고 재밌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많은 지역에서 성인들 교육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빌리지 같은 경우는 마을에 대한 교육도 하지만 마을에 있는 안전시설이라든지 아이들이 이용하면 안 되는 그런 시설 또는 보호시설
또 이용시설들에 대한 것들도 진행이 되고 짧은 시간, 보통 4차시로 진행이 많이 되는데 짧은 시간에 매 시간 결과물이 다른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쉴 틈 없이 재미있는 그런 교육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여기 나온 녀석들이 이제 제 아들들인데 지금은 이제 이놈들이 벌써 고등학교, 중학교 됐습니다. 저 때는 이제 어릴 때였는데 어릴 때 들고 재미로 만들었던 교육이 이렇게 확장이 됐고 전국의 학교들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강사님들, 위빌리지도 100여 명 이상의 강사님들이 이렇게 양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마을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마을에 대한 퀴즈로 배우는 것들도 있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다니면서 이제 위빌리지를 하면서 재밌었던 게 같이 시작해봤던 5년 전에 저랑 이제 2020년이었으니까 4년 전인가요? 네, 4년 전에 처음 시작하셨을 때 강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디자인도 조금씩 조금씩 변천을 했고 또 과정에서도 어떤 수정사항들이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가르친 내용들이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때 실제 간판들에 적용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이런 기호들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 보통 우리가 온천 표시들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온천이라는 게 옛날에는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3번이 온천 표시입니다. 그리고 2번은 목욕탕인데 이거를 도심에 살면 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온천이 있나요? 서울 사시는 선생님들 중에 온천, 서울 온천. 이름이 서울 온천 말고 서울 경기권에 온천이 거의 없죠. 경기권에는 좀 있죠. 포천이라든지 뭐 저쪽에 용인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있긴 한데 어쨌든 온천을 상징하는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부산 교육을 가면서 느끼는 게 부산에는 이렇게 실제로 진짜 온천에는 저 온천 표시를 쓸 수 있고 온천이 아닌 곳에는 기존의 목욕탕 표시를 써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위블리지 교육 중에 안경 모양, 제가 처음에 안경 모양을 디자인할 때는 그냥 안경의 그런 모양 그렸는데 실제로 요즘 다니다 보시면 모든 안경점은 다 안경 그 아이콘을 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간판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변화. 또 한약방, 우리 약탕기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런 약탕기 그림이 한약방 간판에 다 그려지고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의 위빌리지가 또 실제로 교육에도 활용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그 마을에서도 적용을 해서 쓰는구나 라는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구들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계속 강사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면서 더 좋은 교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교육의 성인들 마을 교육이나 아니면 학생들 또는 남녀노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유빌리지인 것 같아요.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도시 브랜딩을 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활용할 수 있는 게 유빌리지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할 도시 브랜딩에서도 참여를 원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거 잘 배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빌리지는 하면 할수록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해보신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재미를 느끼실 거고, 최근에는 이제 마이미 인형 그리는 것조차 이제 아이들이 거의 뭐 수준급으로 그리죠. 너무 잘 그려내가지고, 이것만 따로 모아서 전시를 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게임으로 즐기는 리블리지 메이킹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을 교육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위빌리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자, 오늘은 교육 설명이기 때문에 아마 소통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듣기만 하시는 입장이라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컬러 헤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좀 효율 있게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지금 컬러가 지금 많은 우리 과목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동안에는 1년에 2번, 많으면 3번 정도 양성을 했어요. 분기에 한 번이나 반기에 한 번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매달. 그리고 한 기수에 뭐 10명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 제가 재작년에 우리 강사님들한테 강사랩 우리 선물로 오픈했을 때 그때 500명 돌파였는데, 지금 2년 차 아직 안 됐는데 벌써 700명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성장세가 큰데, 어, 그 중에 한 반은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는 굉장히 확대되고 관심이 많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람회, 지난주하고 지난달에도 이제 박람회를 다녀왔지만, 박람회에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다
짧은 시간에 빠르게 본인의 성격 성향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컬러 헤드를 가장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교육이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활용하기도 좋은 교육이고 다양한 것들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컨텐츠를 활용하기 좋은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한 30여 가지 교육이 있고 여기에 지금 더 추가돼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 만들어진 교육들을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새로 접근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컬러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후반기부터 이제 25기 이제 새로 모집되는 이번 부산 과정부터는 딱 학교 교육하는 그 콘텐츠에 중점을 둬서 진행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문성을 둬야 되는 부분은 이제 별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드리기는 다 가르쳐 드리지만 학교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컬러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이제 교육부, 어, 제가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준비가 돼서 기회를 잘 얻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육을 만들 때마다 뭐 교육부나 행정안전부나 뭐 EBS나 이런 큰 기관이나 단체에서 먼저 교육을 알아봐 주셨어요. 그래서 컬러 같은 경우는 만들고 있을 때 교육부에서 먼저 전국의 초중고 선생님들 연수를 요청해 와서 시작이 됐었고 그 연수 덕분에 전국으로 빠른 시간에 확산할 수 있었던 교육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컬러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는 제가 강사 일보다는 브랜드 디자이너가 본업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저 디자이너예요. 근데 그 브랜드 디자인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래픽을 그려내는 것보다는 그 그래픽 디자인에 컬러를 어떤 걸 입히느냐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좀 뭐랄까 통일된 어떤 콘텐츠를 좀 기반을 잡아놓으면은 적용할 때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던 것이 한 11년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니까 어떤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양질의 콘텐츠가 만들어진 사례였어요. 그래서 좀 긴 시간 동안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물이 좋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한 27분, 27분 오셨는데 지금 컬러를 배우신 선생님들이 있으시겠지만 컬러를 안 배워보신 선생님들 중에서 뭐 박람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처음 그냥 교육 설명이라 해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궁금하시다면 지금 여기 1번, 2번, 3번, 4번에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대입하셔가지고 저한테 어, 채팅으로 무슨 색, 무슨 1, 2, 3, 4번 설명을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일일이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여기 네 1번, 2번, 3번, 4번 여기에다가 나는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빨간색이야. 그럼 첫 번째 빨간색, 주황색, 보라색, 세 번째 주황색, 네 번째 회색 이렇게 해서 채팅창에 남기시면 제가 그거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제가 구상하고 있는 지금 기존에 이제 컬러를 배우시는 선생님들은 컬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교육을 가르칠 때 쉽게 할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또 진행 과정 중에 하나지만 빨간색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1, 2, 3, 4번을 다 말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면 지금 기존에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성향은 첫 번째 빨간색이 있다 하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면서 도전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매사에 일을 할 때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좋다고 느낀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리더형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게 빨간색의 성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설명했을 때 2번, 3번, 4번의 빨간색은 어떻게 해요? 라고 넘어가는 경우나 아니면 시간이 안 돼서 아예 못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지금 새롭게 구상하는 거는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설명할 때 1번에 빨간색이 있는 친구는 자기가 직접 써볼 수 있게 1번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으로 조직을 이끄는 강한 성향이다. 내가 빨간색이 2번에 있다면 성장하는 동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도전심이 강하며 매사 적극적으로 성장하였다. 내가 또 빨간색 3번에 있으면 자기가 해당되는 것이 빨간색이 나왔을 때 자기 것만 쓰면은 네 개를 다 채울 수 있게 하는 형태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컬러 하신 선생님들이 개인 상담을 하시는 건 어렵지만 학교 수업에서는 어렵지 않게 하려고 좀 더 수정 보완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렌지는 에너지를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고 노란 즐거움을 추구하며 브라운은 안전성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녹색은 건강함을 느끼게 해주고 하늘색은 자유로움, 자유분방한 성향을 갖고 있으며 파란색은 믿음과 신뢰를 중시하는 성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신뢰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금융업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금융업에서는 파란색을 쓴다. 그래서 신뢰가 중요한 업종들 이렇게 파란색을 다 쓰는 이유가 파란색에서 느껴지는 느낌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식감을 자극하는 거. 우리 수업 중에서 이거 보여주면 아이들이 아주 쇼킹해 하는데 이런 것들도 계속 찾아서 다양한 형태들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먹는 것들 옛날에 어른들이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말했는데 요즘에는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사례들이 많아서 우리는 뭐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례들 찾아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라색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핑크는 남들의 관심을 중시하는 그런 성향이며 하얀색은 무언가 새로움을 도전하고 싶어 하고 회색은 나누고 베풀고 싶어 하며 블랙은 내가 하는 분야에 최고가 되고 싶어 한다 라고 컬러에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원래 이 컬러 교육을 만들려고 생각했던 건 아닌데 처음에 제가 연구하고 있을 때 만났던 한 학생 때문에 이거를 교육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던 그 사진이에요. 이게 한 7, 8년 전쯤인가? 그때 우리 항공대학교의 축제 우리 부스가 초대가 돼서 저하고 만들었던 일기 선생님들이 가셔가지고 부스를 하는 그런 데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정현 대표나 지금 정유정 대표, 지금은 다들 대표님이 되셨네요. 그 대표님들이 다 일기로 저랑 이걸 연구했을 때 항공대학교에 가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쭉 펼쳐놨는데 이 학생이 그 학생 남학생이었어요. 남학생이었고 키도 훤칠하게 크고 얼굴도 뭐 곱상하니 잘생기고 그런데 나와서 요거를 한번 딱 놨는데 제가 이렇게 딱 놓는 순간에 이 친구는 뭐 어두움이 안 보이는데 왜 가운데 두 번째가 검정색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노란색인 거는 현재 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즘 너 굉장히 즐겁구나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네, 항공대학교 입학한 것도 좋고 대학교 와서 캠퍼스 즐기는 것도 좋고 오늘 여기 어, 학교 축제하는 것도 좋고 너무너무 좋대요, 요즘. 그래서 기분은 상당히 좋아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데 좀 힘들었나 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너가 지금 이렇게 검정색을 뽑은 걸 보고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너의 마음이 어떤 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항공대에 오게 된 이유가 있는데 원래는 자기가 쌍둥이였대요. 쌍둥이 형아가 있었는데 쌍둥이 형아랑 이제 어릴 때 유치원 때 7살 때 쌍둥이 형아가 죽었대요. 자기 눈앞에서. 근데 그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죽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 전까지 형아하고 있었던 기억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종이 비행기 서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던지고 받고 하는 게 되게 제일 재밌었던 기억이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크면은 비행기 조종사 되자, 파일럿 되자라고 약속했었대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친구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 항공대학교를 입학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는 거기까지 오는 동안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마음속에. 그랬더니 이 친구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 여기까지 굉장히 노력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많이 도와줬다. 그래서 죽은 형아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픈데 마음이 진짜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부모님이 그 부분을 잘 챙겨줘서 지금은 되게 좋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상황을 보면 세 번째가 최근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녹색을 봤더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참 대단하시다. 너희 부모님이 널 참 건강하게 키워주셨네. 그랬더니, 맞대요. 그리고 자기는, 여기에 왔지만 자기 원래는 파일럿 조종하는 과를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약간 모질라서 정비과 쪽으로 갔대요. 그래서 상관없다. 정비 배워가지고 나중에 또 조종까지도 해보면 되니까 학원이라는 것도 있고 뭐 아카데미 코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너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너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늘에서 펼칠 수 있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선생님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저는 근데 남자 앉는 거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딱 보면서 안아줘야겠다 해서 이제 안아주고 이제 토닥토닥거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약간 훌쩍거리면서 얘기하는 게 그동안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했었는데 엄마 아빠한테도 힘들어할까 봐 얘기 못 했었는데 오늘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마음을 다 풀고 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런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할 때 제 옆에서 있던 그 우리 컬러 일기의 정유정 대표나 한정현 대표도 옆에서 막 진짜 거의 눈시울이 빨개지고 옆에 계셨던 항공대 교수님들도 막 우시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걸 하면서 그때 아, 이 컬러라는 게 사람의 감정 또는 상황 이런 것들을 또 이끌어낼 수 있구나 해서 저도 이제 다양한 컬러 자격증들을 따보고 공부도 했지만 디자인하면서 봐왔던 색채학하고는 다르게 또 심리학적인 부분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만들게 돼서 오늘의 컬러 에듀가 만들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컬러 교육은 여기까지 해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거고 후반기에 이제는 달라지는 거는 학교 교육 버전하고 상담 버전이 나눠질 거다라는 거. 그래서 기존에 배우셨던 강사님들 중에서 아마 자격 기준이 3년이 이제 도래하셨거나 이미 넘어오신 분들은 갱신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자격증들 한번 열어보시고 날짜 갱신해야 되시는 분들은 조만간 리프레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하셔가지고 컬러에 대한 부분 내가 학교 교육 버전으로만 배울 건가 아니면 상담까지 배울 건지 그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러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없으시면 또 가겠습니다.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자, 다섯 번째 소통과 대화. 급작스럽게 소통과 대화도 굉장히 갑자기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과정이고, 요번 주에 강의가 있습니다. 요번 주에 이제 오기 시작이 되고 있고, 요번 주 토요일부터 3주간 진행이 될 겁니다. 하루 8시간 동안. 톡톡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거는 꽤 오래됐어요. 2022년 코로나 왔을 때였죠. 맞나요? 2020년이었나요? 22년, 2020년이었죠? 2020년 3월, 그죠?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교육이었고, 여기서 이제 톡톡은 제가, 어, 다들 그때 경험하셨잖아요.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데 만날 수 없고, 집도 못 나가게 하고, 오로지 말할 수 있는 게 온라인 채팅 아니면은 뭐 카톡밖에 없었었죠. 그래서 매일 이제 사람들이 카톡에 카톡 하면서 카톡 하면서 톡톡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를 톡톡해서 마음을 톡톡 두드리고 우리가 대화하는 것 자체를 톡톡해서 만들었던 교육입니다. 실제로 교육 개발에 참여하신 분들은 100여 분이 넘었었고, 그죠? 지금 한 번씩 하신 분들까지 하면 300분이 넘으셨고, 이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교구를 만들고, 제가 그동안에는 콘텐츠를 먼저 만들고 교구를 만드는 프로세스였는데, 톡톡 같은 거는 교구를 먼저 만들고 콘텐츠를 나중에 만들었었죠. 그래서 교육이 시작된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콘텐츠, 교구들이 먼저 만들어져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 그리고 톡톡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만 시켜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강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그냥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그 퍼실리테이션 하시는 그 강사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저희 대전 같은 경우 대전에 우리 컬러 강사님들은 이 퍼실리테이션 하실 때 이거 소통 배우셔가지고 컬러하고 이 소통을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하거나 어떤 퍼실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소통과 대화만큼 이 톡톡 과정만큼 좋은 교구 또는 활용도가 높은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소통 같은 경우는 초심을 잃지 말자는 그런 낙서에서 시작이 됐던 거기 때문에 저도 이 교육을 하면서 웬만하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면서 교육도 만들고 교구도 만들고 확장도 하고 있습니다. 확장에 대한 거는 제가 뒤에서 요거 바로 뒤에서 나올 건데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 교육 외에 또 사람들과 소통하는 분야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교구를 통해서 그림에서 보여주는 거 그리고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답변을 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을 전달하는 거 이런 많은 과정들 그래서
소통과 대화는 제가 적게는 뭐 서너 명부터 많게는 한 100여 명씩 이렇게 모아놓고 과정을 해봐도 어느 하나 재미없을 수가 없는 게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만나면 절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소통과 대화 교구를 딱 펼쳐놓고서는 말을 시작하면 서로 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톡톡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용이 가능한 교육이다. 그리고 제가 이 그림들을 그리면서 아이콘 그림을 한 거의 한 천여 개 이상 그린 것 같아요. 네 개 버전 다 만들면서 과정별로 마음 같은 경우는 거의 200개 넘게 만들었고 굉장히 다양한 버전들을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육, 소통 교육에서는 몸으로 하는 교육, 마음으로 하는 교육, 물어보는 교육, 듣는 교육 등등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나온 김에 요거는 한번 질문 한번 하고 갈까요? 자, 오늘 며칠이죠? 5일. 자, 5번. 이건 답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살면서 나에게 기억에 남는 초심이 있다면 혹시 이건 말을 좀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런 초심은 잃지 말아야지 하고서는 지키고 있는 그런 초심이 있으신가요? 아, 다들 말씀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뭐 채팅으로 하셔도 되고. 제가 얘기할게요. 네, 좋습니다. 고현정입니다. 오늘 좀 늦게 접속해서 죄송하고요. 네, 저는 2020년 동작구에서 위빌리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느꼈던 그 진로 교육에 대한 초심을 계속 지켜가고 싶습니다. 네,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잃지 않으려고 해도 상황이 나를 초심을 잃게 만드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제가 처음에 강의를 나갔을 때, 대학교 강의를 나갔을 때, 강사비가 그때 당시에 시간당 3만 5천 원이었어요. 한 20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돈 안 보고 갔어요. 그냥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재밌으니까. 심지어는 서울에 살면서 청주에 있는 학교까지 대학교를 매주 가서 하루 종일 수업을 했는데도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또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의 사장님이 좀 배려를 해주셔서 일주일에 하루를 빼먹고 청주를 가서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도 왔다 갔다 수업해도 그냥 하루 기름값도 안 나왔어요. 그죠? 4시간 수업해봐야 3만, 14만 원 정도 하니까 하루 청주 왔다 갔다 톨비, 식사비, 뭐 시간 비용 하면은 진짜 뭐 금전적인 걸로는 마이너스였는데 그냥 그 강의라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05년에 처음 이제 강의를 시작했었는데 지금 한 20년 차 되네요. 근데 그때 그 느낌을 잃지 말자, 잃지 말자. 처음 했을 때 그 느낌을 잃지 말자 했는데 느낌은 유지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인지라 느낌은 유지하면서 금전은 차등을 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비용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실제로 저는 많은 교육에서 저는 무료로 가는 교육이 더 많아요, 요즘엔. 그러니까 어떤 우리 강사님들이 하는 강의들은 대부분 제가 뭐 돈이 적든 많든 회사에서 다 보전을 해드리지만 저한테 오는 강의들은 대부분 그냥 교육봉사 또는 교육 나눔 이렇게 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 많이 받을 땐 또 많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초심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제 교육을 하면서 제가 시건방 떨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계속된 반복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대충 하는 느낌이 들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애들이 반응이 없지? 하면서 애들을 오히려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제가 한번 제가 진짜 망치를 한번 꽉 맞은 느낌을 받으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진짜 다시 초심을 다시 찾고 진짜 처음처럼 다시 돌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어떤 뭐 몸이 아프든 어떤 일이 생겨도 교육을 함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강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디자이너가 이제 본업이다 보니까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는 아마 저랑 좀 오래 좀 지난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평소에 제가 선생님들하고 이제 생활할 때는 좀 거의 그냥 풀려서 그냥 좀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데 디자인 일할 때는 저희 와이프나 애들도 저한테 말을 안 걸 정도로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한 회사를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브랜드라는 거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만들면서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교육을 만들면서 우리 교구를 만들 때도 굉장히 좀 다른 회사들 것보다는 좋게 만들려고 하고 좀 더 좋은 재질로 만들려고 하고 또 좀 더 디자인 예쁘게 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디자이너가 만들었는데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대충 한 게 아니라 잘 했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디자인할 때는 그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교육을 할 때는 진짜 처음처럼 열심히 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아마 제 강의할 때 참관해 보신 강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제 강의 저는 이제 강의는 이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목표로 하는 그 초심은 뭐냐면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강의가 끝났을 때 아, 뭔가 들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남게 해주는 거. 그리고 또 강의를 듣는 동안에는 듣는 분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저는 제 초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카드들도 만들어졌고, 작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전시까지 할 수 있었죠. 갤러리 전시도 할 수 있었고, 아마 이거 전국 최초 또는 세계 최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쓰는 교구, 뭐 이렇게 교육을 위한 교구를 가지고 전시를 한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지 않나요? 저도 이렇게 좀 새롭게 도전도 해봤지만 우리의 교구를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했었고 실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감동도 해주시고 공감도 해주셨던 그런 재밌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이번 달에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와 참여하는 전시들도 될 거고 자 그리고 제가 이 톡톡에 대해서는 제가 초심을 잃지 않는다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 강사님들 중에서 창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톡톡 카드에 있는 브랜드를 무료로 쓸 수 있게 제가 실제로 제가 돈 받고 하면 몇 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강사님들에 한해서는 제 디자인을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린다고 했었어요. 처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잘못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많은 강사님들 또는 저하고 이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독립하시게 되는 경우에 디자인에 이렇게 많이 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컬러 2기 강혜정 교장 선생님이 은퇴식 날이었어요. 근데 은퇴식 날 제가 이제 브랜드를 기부해드리면서 새 출발식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었어요. 우리 그거 힘력 그 우리 유력 카드에 보시면 이렇게 함께하는 합심 이런 거 있죠. 거기에서 있는 브랜드를 사용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었는데, 요거는 실제로 저기 전라도에 있는, 어, 대표님이 이걸 가지고 치유농장 브랜드로 또 쓰시고 계십니다. 원래 소심에 있는 로고인데, 간판에서는 토닥토닥이라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북, 전라도에 있는 그 꽃 화원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마당에 피는 꽃이 원래 이름이었는데 제가 이 디자인을 이렇게 요거는 유집 카드에 있는 로고입니다. 꽃집 그죠? 그래서 꽃집의 로고를 쓰게 해드리면서 브랜드도 마당에 피는 꽃을 좀 줄여서 마당꽃집 해가지고 어, 활용할 수 있게 해드렸던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마음교육 상담 지원센터 다음 주 8월 20일 날 파주에서 오픈식을 합니다. 우리 지금 좀 전에 들어오셨던 고현정 선생님 이 창업하시는 회사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8월 20일 날 시간 되시면은 우리 오픈식에 또 한번 가서 축하해 주시고, 초대를 해 주셔야 되는 건가? 예.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고, 아마 이게 빠르면 뭐 간판으로 달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시간적으로 봐서 지금 이게 오늘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쓰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대표님들 중에, 우리 강사님들 중에서 내가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요 마음센터. 지금, 고현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마음교육 상담 지원 센터이면서 이 안에 이제 마음발전소 프로그램, 우리 지금 소통과 대화로 마음발전소 프로그램 진행 시작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시작을 한 거는 인천에 있는 동양중학교가 첫 번째로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 내일 이제 인천에 있는 꿈의 정원이라고 이제 화해하시면서 컬러 배우신 강사님들 그리고 거기 컬러하고 소통과 대화를 다 배우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두 번째, 거기가 세 번째구나. 원래는 세종이 더 먼저 있었고 세종, 인천 그리고 파주까지 이렇게 해서 마음발전소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발전되는 모습으로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뭐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새롭게 교육 설명회 들으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교육하면 이런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활용하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일도 열심히 하시고 강의도 열심히 하실 수 있게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많이 돈 벌면 더 많이 어, 주세요. 갚아주세요. 네. 자, 그래서 소통과 대화는 여기까지 하고, 소통과 대화 같은 경우는, 소통과 대화 기존에 교육 받으셨던 선생님들 중에서 내가 어떤 공간이 있다, 그러나 마음발전소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개인 상담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통과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교육장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20일 날 이제 오픈하시는데 거기는 초기 세팅 할 거지만, 31일 날, 8월 31일 날 인천 꿈의 정원에서 진로 박람회를 할 거예요. 그 원예 사무실 꽃 화원 사무실하고 그 마당 쪽에서 할 거니까 또 시간 되거나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8월 31일 날 인천 거기 계양구 쪽에 그 뭐죠? 아라뱃길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아라뱃길 있는데 좋아요. 그래서 한번 관람도 오시고 한번 참여도 해보시고 네, 또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체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통과 대화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자, 아직은 사업에는 아직 관심이 없다 하시면은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쓰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잘 킵해 두시고 여섯 번째 이제 미래신직업 소개하겠습니다. 미래신직업 같은 경우는 어, 가장 긴 시간 지금 거의 10년 넘게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창직협회라는 걸 처음에 만들 때 제가 이사로 참여하면서 우리나라의 창직 네이밍 카드라는 교구를 처음 만들어줬었어요. 한 10여 년 전쯤에. 그때 만들었던 교구를 2018년도에 EBS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신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저희 교구를, 제가 만든 교구를 업그레이드해서 미래신직업 카드라는 형태로 다시 만들어서 방송이 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기 전에 방송부터 나가버려가지고 방송에서 전국에 알려졌고 전국에서 알려진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 미래신직업 교육을 굉장히 많이 요청해 왔습니다. 지금도 요청해 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수준 정도가 원래는 이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내려갔어요. 그 정도로 이제 보편화된 교육이 돼버렸고 미래신 직업 카드는 역으로 또 50 플러스 센터의 성인들 교육으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나만의 직업을 만들어 보고 그 직업에 따라서 진로 박람회 같은 데서는 내가 만든 직업과 연관된 부스들을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직업들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강사라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 강사 말고 또 내가 또 다른 걸 해보고 싶다 하시면 그런 또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 보는 그리고 100세 시대인 지금에는 죽을 때까지 세 가지에서 네 가지의 직업을 가져야 된대요. 또는 창업을 해봐야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직업들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드론이라는 게 하나가 등장했을 때 아무도 저거 어디다 써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드론과 연관된 직업만 3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는 드론 군부대도 생겼을 정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의 다양한 직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직업들은 계속 사라지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게 미래신직업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창설됐던 최초의 드론 전투 군인들입니다. 이 사진은 아마 평생 역사의 기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드론 부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카드들 가지고 제가 많은 교구들을 만들지만 이 교구들을 만들 때 가장 돈이 많이 들고 가장 장수가 많고 가장 관리하기 힘든 교구가 신직업 카드였던 것 같아요. 150장이라는 카드 수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이미지 전부 직접 이미지 구매를 다 해서 만들었었고 작업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었고 들어가는 단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엄밀하게 따져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가지고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카드 골라서 갖다 놓고 읽으면 되는 거죠. 나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해. 가정용품들을 좋아해. 그러면 가정이란 카드를 뽑아놓고 나는 미래의 로봇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로봇이라는 카드를 뽑아놓고 나는 직업에서는 뭔가 코디하는 걸 좋아해. 코디네이팅 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코디네이터를 뽑고
그냥 기본적으로 갖다 놓고 더하기법을 읽으면 가정용 로봇 코디네이터. 그냥 바로 직업이 하나가 만들어지죠. 가정 로봇 코디네이터. 굉장히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치원생들까지 할 수 있게 된 게 뭐냐면 단어들은 어렵지만 구조는 굉장히 쉬운 구조로 만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네이밍 카드라는 걸 기획할 때. 그리고 이 긴 이름, 가정 로봇 코디네이터가 길다면 빼기법을 통해서 줄여서 가정 대신에 홈을 쓰고 로봇 대신 봇을 쓰고 코디네이터에 네이터를 빼서 코디란 말을 써서 홈봇 코디. 그러면 가정용 로봇 코디네이터나 홈봇 코디나 같은 뜻이 되죠. 그래서 이름을 만들 때 같은 값이면 짧게 만들어라. 빼기법을 또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밍, 신직업 메이킹 하는 그 네이밍 카드의 이름 만드는 방법은 네 가지로 함축을 해놨는데 더하기법, 빼기법, 교체법, 영문법 이 네 가지만 알면 누구나 금방 바로 이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실제 네이밍 하는 교육, 네이밍 카드 교육을 지금 또 책으로 네이밍 백서라고 지금 두 번째 책을 또 쓰고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대학교 진학하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고등학생들이 자기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어느 과를 가야 될지 어떤 전공을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 카드를 활용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학교 전공과를 쭉 선택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조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선택한 것들을 조합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 인테리어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직업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요거를 검색한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가서 건축 인테리어 전문가를 치면 전국의 건축과 인테리어과 관련된 과들이 학교, 학과 들어가는 그 평균 점수까지 쭉 리스트업이 뜹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게 해주는 가이드가 되는 교육도 이렇게 신직업 카드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뭐 누구나 다 쉽게 자기 직업을 만들어 보는 교육이 미래 신직업 교육입니다. 이거는 서울의 50플러스 센터 교육할 때 찍었던 사진인데 은퇴하신 성인분들이 자기 전공을 살려서 자기만의 또 다른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보는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미래 신직업 교육을 활용을 합니다. 자, 미래 신직업에 대해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자, 없으시면 이게 뒤로 갈수록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지치시면 안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일곱 번째 브랜드원. 브랜드원은 뭐 우리 교육 중에 뭐 명세상부하게 재미로 하면 1위가 아닐까.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집중력이 높은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브랜드원 같은 경우는 강사님들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전 세계 글로벌 브랜드를 이해도 해야 되지만 게임도 카드 게임도 재밌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지식 정보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즐기는 걸 좋아하시는 강사님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교육인 반면에 난 게임은 너무 싫어해. 난 게임을 잘 못해. 라든지 난 브랜드에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어려워하는 교육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강사님들이 어떤 교육을 신청하실 때 성향 분석 없이 그냥 뭐 이 과정 지금 진행하니까 하세요. 이렇게 추천했다면 요즘에는 강사님들이 새롭게 도전을 하시면 어떤 걸 더 적성에 맞는지 좀 분석을 한 다음에 강사 양성에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또 매년 나오는 글로벌 100대 인터브랜드의 랭킹에 따라서 우리 교육은 매년 바뀌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육들은 한번 교육이 딱 고정이 되면 그대로 쭉 가르치면 되는데 브랜드원 같은 경우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뀝니다. 또 지금 브랜드원 교육 같은 걸 몇 년 동안 이제 하신 강사님들은 매년 그 체인지되는 그 랭킹에 따라서 그 흐름까지 읽으실 수 있어요. 세상의 흐름, 브랜드만 보고도 어떤 게 지금 우위를 점하는지, 어떤 게 떨어질 건지, 이런 것까지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브랜드원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원 같은 경우는 글로벌 브랜드를 배우고 그 속에서 나만의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리는 실무적인 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게임법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게임법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영상으로 촬영해서 쌤TV 채널에도 올려놨습니다. 회원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간간히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게임들도 하나의 교구를 가지고 10여 가지 이상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교육입니다. 그리고 브랜드온 카드를 사시면은 브랜드온 카드 교구에는 이렇게 또 교육 설명서도 들어있고 강사님들은 뭐 교재 활용법을 다 표기해 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교육을 할 수 있고
학교들이 요청하는 기업가 정신이나 이제 창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들도 저희가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냥 어렵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퀴즈를 통해서 오뚜기 브랜드가 노란색일까 아닐까? 정답은 아니죠. 빨간색입니다. 그런 식으로 카드에 있는 내용들을 퀴즈의 형태로 맞추게 한 다음에 거기 맞췄을 때 그 내용을 교육으로 전달하는 형태가 저희 교육의 어, 모토이면서 취지이죠. 그래서 구글은 빨주노초 네 가지 컬러 쓴다. 맞다, 틀리다? 아니다죠. 빨주노초가 아니라 빨로초파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 보는 거지만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건데 이 수업을 하고 나게 되면 아이들이 세상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재미를 찾게 해주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화까지 기본 교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덟 번째는 기존에 없던 교육인데 올해 이제 새롭게 만들 건데 스쿨 브랜딩은 이미 몇 차례 많은 학교들이 진행했어요. 그래서 스쿨 브랜딩은 브랜드원 교육하신 선생님들이 확대 교육으로 그냥 스쿨 브랜딩을 더 할 수 있게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후반기부터는 이제 도시 브랜딩 여기 도시 브랜딩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화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도시 브랜딩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도시 브랜딩을 들어보신 분 도시 브랜딩이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저는 이제 도시 브랜딩을 이제 많이 하는 그러니까 디자인 업종에서도 이제 도시 브랜딩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한 도시에 또 흥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이제 대회비긴 하지만 이제 이게 상표 등록 끝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구례군청에서 쓰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강사님들한테 한번 오픈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구례 도시 브랜딩 프로젝트에도 진행할 때 우리 강사님들도 참관으로 구례까지 오셔가지고 몇 분이 이제 참관을 계속 하시면서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이렇게 보셔가지고 아는데 처음에 이제 구례라는 도시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우리의 도시를 찾게 하기 위한 도시 브랜딩을 하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최종으로 나왔던 게 이제 오라구래. 이건 제 아이디어이기도 했는데 많은 그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재밌는 것도 많이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오라구래를 했을 때 구례라는 도시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좀 재미를 가지고 우리 구례로 오라구래 이렇게 해서 이제 아재 개그처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는 브랜드 디자인을 25년을 넘게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장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라구래 하면 장난처럼 느끼세요. 근데 이거를 디자인으로 풀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최종 디자인 선정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많은 도시 브랜딩들을 했지만 요거는 완성하지 않은 미완성이면서 완성인 브랜드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비어 있지만 채우는 브랜드라 해서 앞에다 괄호를 치고 오라구래 괄호를 치고 도형으로 오라, ORA, 그래.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냥 보면 이거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비어있는 곳을 채우는 형태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제가 시도했던 거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앞에다 누구나 뭘 갖다 채우든 말이 될 수 있게 해보자라는 취지로 도시 브랜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뭐죠? 소울 오브 서울인가요? 이렇게 도시마다 그런 브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오라고래는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 말장난 같은데 계속 상기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 어디래 오라 그래 이런 식으로 상기할 수 있도록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산수유꽃 축제할 때는 괄호 안에다 산수유꽃 축제라는 이름을 쓰면 산수유꽃 축제 오라 그래 이렇게 홍보가 되는 거죠. 구례에는 지리산이 있는데 지리산 오라 그래 지리산 가는 거죠. 자 화엄사 이 화엄사 로고인데 화엄사를 갖다 대니까 화엄사 오라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어 구례에 있는 카페, 이건 일반 카페인데 라플라타라는 카페 로고를 갖다 넣으면 라플라타 오라 그래. 이렇게. 그래서 누가 뭘 갖다 넣든지 구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쓸 수 있게 만든 사례였고 실제 이제 구례군청은 이렇게 오라 구례군청 이렇게 로고가 적용이 될 거고 심벌 형태도 될 거고 홈페이지는 이제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인데 요게 이제 오라구례, 구례군청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축제할 때는 이렇게 괄호 안에 그때그때 바뀌면 채워지면서 완성이 되는 형태의 도시 브랜딩이면서 이걸 본 사람들은 벚꽃 축제 오라고 그래. 그러면은 아마 지금은 올해 이제 첫 해지만 몇 년 지나면은 벚꽃 축제 오라고 그래 하면은 오라고 그래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구례에서는 맥주 축제를 하는데
매축 축제 오라고 그래. 맥주 축제 오라고 그래 해서 이미 이제 4회, 5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게 오라고래를 브랜드로 활용하고 있고 이렇게 축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채우면서 완성하는 형태의 브랜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존에는 이제 저희 디자인팀 직원들만 했었는데 제가 재작년에 이제 고양시 능곡이라는데 능곡 다시 어, 능곡 도시 브랜드를 만들면서 거기 능곡도 굉장히 성공 사례로 잘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고려도 했는데 후반기에는 이제 전남 쪽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 또 몇 개 지역을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 중에서 브랜드원 좋아하고 또 디자인하는 거 좋아하고 위빌리지 잘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도시 브랜드는 여러 가지가 들어 복합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컬러 도시 컬러도 있기 때문에 색채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픈하는 과정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걸로. 요건 실제 사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음, 라플라타라는 카페인데 요 뒤쪽이 이제는 막 날씨가 좀 그런데 여기에 갔더니 여기 사람들이 여기에 서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진 배경에 이 유리창에 있는 글씨까지 같이 찍히겠죠. 그럼 그걸 유튜브나 이런 데다 사람들이 올리면 자동으로 홍보가 되겠죠. 이거 어디서 찍은 거야? 할 필요도 없어요. 너 라플라타 갔어? 그게 라플라타 어디 있는 거야? 그래, 오라 그래. 라플라타 오라 그래. 이 카페 입장에서는 자기 카페도 설명하면서 그 카페가 어딨냐고 사람들한테 홍보할 때는 아, 구례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소통이 되는 그런 도시 브랜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제가 보통 도시 브랜드 만들면 보통 3년을 런칭 기간을 가는데 오라고래는 자신 있게 1년 안에 런칭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오라구레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계획상으로는 10월쯤에 우리 강사님들 MT도 구례로 지금 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례를 한번 가보는 게 또 도시 브랜딩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 브랜드는 기존의 어떤 많은 디자인, 우리가 브랜드원에서는 개인 이름을 가지고 개인의 브랜드를 만드는 거라면 도시 브랜드는 말 그대로 그 전체 도시의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디자인 회사에서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 그리고 또 강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야에 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후반기 도시 브랜딩 프로젝트 진행할 때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 브랜딩 같은 경우는 많은 분은 참여 못할 거고 소수 한 네다섯 명 내외로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쿨 브랜딩과 마을 브랜딩, 도시 브랜딩은 이렇게 해서 이런 네이밍, 브랜드, 캐릭터까지 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쿨 브랜딩은 이미 공란중학교나 많은 학교들이 또 이제 결과물들을 냈었기 때문에 학교의 스쿨 브랜딩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스쿨 브랜딩을 하실 분들은 추후에 이제 브랜드 과정을 좀 더 배워서 이게 스쿨 브랜딩 할 때는 그냥 기존에는 브랜드원 하시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디자인의 격 차이가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디자인 되시는 분들만 이제는 스쿨 브랜딩 교육이 들어왔을 때 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월쯤에 이제 브랜드 어, 스킬업 과정을 진행할 거니까 또 기회가 되시는 선생님들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교육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 이제는 이 교육 소개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궁금하신 사항이 이제 가장 궁금하시는 게 이제 일정들이 언제냐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컬러 과정도 진행되고 있고 리뉴얼 과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사 양성을 할 때 대충 하지 않기 때문에 강사 양성에 한번 참여하시면은 지속적으로 저희랑 뭐 5년, 10년 같이 하실 분들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대충 하실 분들은 안 모십니다. 자, 그리고 양성 과정부터가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이제 체계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5년 해보니까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제 가장 빨리 다가올 교육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 주 10일 날 지금 내일 제가 인천 우리 컬러 24기를 가죠. 지금 컬러 24기 내일 수업이 이제 마지막 최종 시연인데 컬러도 다음에 있고 지금 요번 주에 만약에 나는 바로 좀 전에 아까 배웠던 소통에 대한 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은 다른 과정보다 혜택을 진짜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창업을 한다면 제가 브랜드 디자인도 돈 안 받고 해드리는 것도 보통 제가 2, 3천만 원 받고 하는 것도 그냥 쓰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하나 혜택일 수 있고 소통과 대화 같은 경우는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다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후반기나 아니면 내년부터는 소통 분야가 아마 좀 많이 교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성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5기에 참여를 원하시는 강사님들은 이렇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지금 여기 설명회 들어오신 아까 28분이셨는데 지금 26분밖에 안 남으셨는데 26분 중에서는 이제 강의를 만약에 앞으로 강의들을 신청하신다면 또 다른 혜택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캡처해 놨다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25기 부산에서 폴라리드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기수를 배출했고 지금 25기 이후에 26기 온라인 27기 서울까지 해서 지금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컬러를 지금 제일 많이 듣고 싶어 하셔가지고 지금 부산은 이제 다음 주 부산에 가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서울 과정이랑 온라인 과정. 사실 컬러는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도 다들 대면으로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온라인 신청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기다리고 계신데 한번 모집해보고 안 된다면 그냥 바로 대면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평생교육 바우처 결제가 가능할까요? 근데 저희가 평생교육 바우처는 등록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원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저희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떤 그런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연계가 안 돼 있어가지고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뉴얼 강사님들 중에서 리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강사님들 지금 연구 시작을 했는데 아마 늦어도 9월 안에 이 교육을 시작할 겁니다. 자살 예방 교육은 앞으로 7월 12일 이후에 모든 초중고등학교 병원이나 시설들은 무조건 연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부득이하게 모든 학교들이 진행할 것 같고 그걸 대비해서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도시 브랜딩이 됐든 브랜드원, 스쿨 브랜딩, 마을 브랜딩이 됐든 모든 과정에서 이건 처음 진행하는 겁니다. 이름 짓는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네이미스트라고 하죠. 선생님들이 이름 짓는 방법을 지금 책을 만들고 있는데 그 책만 있어도 다 하실 수 있게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게 제가 한 5, 6년 전쯤에 한 기수 4명을 모집해서 500만 원씩 받고서는 강의비 500만 원씩 받고서는 전수를 해드렸던 과정인데 이번에는 선착순 30만 원을 해드릴 거예요. 똑같이 진행할 건데. 그래서 나는 이름 짓는 거에 관심 있다. 네이밍 하는 법에 대해서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선착순으로 신청하시면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할 거고, 네이밍 끝나면 바로 브랜드 디자인. 이 브랜드 디자인은 앞전에 한 3번 정도 진행했었기 때문에 하셨던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요번에 이제, 요 과정에서는 도시 브랜딩에 대한 과정을 조금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본적인 브랜드 디자인 하는 방법 외에 도시 브랜딩에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재수강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브랜드 디자인을 하셨던 강사님들은 교재만 구매하시면 어, 1회 재수강을 그냥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브랜디스트 과정도.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은 분들이 하면 이건 대면도 한 번 있을 거고 이 과정 중에 우리 구례 MT도 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정 잘 챙기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인원은 못하고 선착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많이 기다리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자신만의 교육이나 교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초에 서치했을 때 한 10여 명 강사님들이 자기 만들고 싶다 하셨는데, 요거는 12월 방학 기간부터 1월 방학 기간 8주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강사님들이 원하는 자기 교육 또는 교구를 만드는 과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은 그냥 기본 10분의 1로 세금만 받고 해드릴 거고, 이거는 선착순인데 아주 소수입니다. 뭐 한 네다섯 명?
그래서 이거는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진짜 자기 교육 콘텐츠를 교육으로 만들고 교구로 만들어서 활용하실 분들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하실 분들은 아예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잘 만들어지면 저희 더하다나 창업창직교육은 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교육 교구 만들기 과정, 요건 아직 시간이 있어요. 12월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뒤에 보여드렸던 네이밍, 브랜드, 그리고 교구 과정은 아마 처음 보시는 내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가격도 보시면 지금 다 300만 원, 500만 원 받았던 거를 지금 30만 원만 받고 해드린다는 거는 저희 10% 세금 낸다는 거거든요. 공짜로 가르쳐 드리는 개념이 될 거니까 진짜로 하실 분들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5가지 과정에 대한 거 일정들 캡처해서 공유해 드릴 거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간다면 리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 이렇게 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해서 지금 앞전에 설명드렸던 8개 과정 교육 설명해 드린 것들 하나씩 참여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체험 또는 전시 할 때 오셔가지고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학교 수업 외에도 전시회라든지 뭐 어쨌든 우리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어쨌든 비용을 지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는 이제 대충 하는 거 없이 제대로 다 진행해 볼 거고, 저도 이제 우리 강사님 700명 돌파 기념으로 그리고 또 우리 강사랩 또 좀 더 좋은 곳으로 한번 좀 700명 돌파 기념 또는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서 강사의 이전을 또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 좋은 곳에서 대면으로 만날 수 있게 하고, 지금 여기 있는 과정들은 우리 이전 전까지 강사랩에서 다 진행될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캡처해서 내일 아침 지금 9시 20분이니까 이건 바로 캡처해서 공유해 우리 단톡방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교육 설명회 오랜만에 진행했는데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1시간이 됐네요. 자,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실까요? 끝난 다음에 개인톡으로 하면 안 받아줄 거예요.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한 내용은 우리 단톡방에다 공유해드리고 오늘 교육 설명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